네, 오늘은 제가 맨날 밖에서만 찍다가 오늘은 포크레인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안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몇 삽 실려요? 이게 지금 9바가지 반에서 10바가지 정도.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덤프차들이 이제 뒤로 오잖아요, 처음에. 첫 삽 들 때. 그때 이제 클락션으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준을 뭘로 잡고 멈추라 그래야 돼요? 상차하는데 그 각도가 있잖아요. 예. 너무 가까이 돼도 상차하기 불편하고, 우리 포크레인 바가지가 터트리까지 안 닿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감으로. 감으로? 네, 감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기사님들이 좀 잘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대충 알잖아요. 날마다 하니까 감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대충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뒤로 더 이상 후진 안 하게끔 뭐 고일목 비슷하니 해놓으면은 클락션을 안 눌러도 더 이상 못 오지. 차가 받치니까. 이게 받치니까. 그 다음에 계속 할 때마다 클락션을 눌러야 되잖아요. 뭐 소음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또 한 번씩 또 눌러줘야 또 경각심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뒤에부터 채우는 거예요, 원래? 예, 뒤에서부터 채우니까 아무래도 훨씬 낫죠, 상체하기가. 근데 뭐 포크레인 기사님마다 다 또 눈이 틀리더라고요. 스타일들이 다 있으시구나.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는 뒤에서 채워줘야 돼요. 처음에 뒤에서 채워주냐,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뒤에서 채워주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이제 10이라 지금 이렇게 좀 실려주잖아요. 이게 10이에요? 네. 1루베짜리. 1루베. 10 1루베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공투는 0.2루베. 6답으로 06은 0.6루베. 그렇죠. 지금 우리 저기 380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6바가지면 되거든요. 6바가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바가지가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또 완전 다르네. 하루에 몇 대까지 상차해 보셨어요? 이게 작업 조건에 따라서 엄청 차이 나요. 뭐 흙을 뜨냐 모래를 뜨냐, 또 불사 깊이 있잖아요. 거기서 뜨냐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뜨느냐 이렇게 해서. 근데 보통 땡이 뭐 한 100대에서 작업 여건 좋은 데서는 뭐 150대? 이제 여건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불사 깊이가 뭐 2m 들어간다든가 3m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작동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차를 빨리 못하죠. 그런 시간적인 게 있으면. 근데 그게 한두 대 실으면 아무것도 아니는데, 예를 뭐 10대, 100대 이렇게 실으면 뭐 5초, 10초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그게 계속 했을 경우에는. 딱히 뭐 100대니 200대니 이렇게 하기가
작업 조건에 따라 엄청나게 틀리니까 하기가 정하기가 좀 힘들죠. 지금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다음 또 실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다 보니까 네. 모래가 아무래도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골라내준이라고요. 지금 모래 사가는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저게 좀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렇죠. 예. 지금 그 작업을 좀 해주는 거죠. 저는 저 바닥 지금처럼 이렇게 긁으실 때 원 바닥이랑 지금 이제 모래 쌓여 있는 바닥이랑 그것도 감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은 거의 감이죠. 딱히. 그럼 보통 얼마 정도 해야지 기간적으로 좀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년은 해야 사람마다 개인마다 뭐 3개월 만에 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6개월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 1년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곡이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은 올해 몇 년 차세요? 저는 이렇게 장비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데는 이런 현장 생활은 오래 했었거든요. 예. 82년도부터 했어요. 엄청 오래되셨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붉은 돌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눌러서 부시는 것만 아니고 또 그런 요령이 또 있는 거죠. 어떻게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높은 데서 떨치면 물러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 원리죠. 그것도 노하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즘에 이 장비 하려고 배워서 이제 시작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나이대가 40대, 50대이신 분들도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때 해도 늦지 않나요? 안 늦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비 배우는 게 좀 우리 때랑은 거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장비 배우고 싶어도 장비를 못 배웠잖아요. 왜요? 잘 안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주죠. 기술이라고?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장비가 흔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어딜 가나 다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보급이 많죠. 그때다가 비하면. 젊은 사람들은 배워놓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 얼마나 하려고 그러나요? 쉬운 거. 덩어리는 예를 들어 깨면은 안 깨져요. 또 안 깨지면은 또 차라리 모래 놓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퍼 담는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안에서 보니까 또
그런 일머리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네요. 어떤 일이든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하고 네. 공정률이 다 틀리잖아요. 예. 아, 지금 또 차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 이제 해야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뭐지 부기사죠. 요즘에 네. 그런 걸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기사가 돼서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은 뭐 기사, 부기사 이런 게 개념이 없잖아요, 솔직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수, 네. 부기사, 네. 기사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조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수에서 부기사, 부기사에서 기사. 근데 요즘에는 뭐 굳이 뭐 부기사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은 전부 기사로 네.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네. 현상이 아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이거 실을 때 뭔가 좀 상차할 때 적재함에 실을 때 잘못하면 차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 좀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도 첫째는 경험이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우리 뭐 자동차 면허, 장롱 면허 막 이렇게 따다가 네.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하면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경험이죠, 경험.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실수하고 뭐 능숙능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어찌됐든 간에 경험이 최고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가득 채워도 별로 흘리는 게 없네요. 지금처럼 이런 양 조절도 사실 많이 해봐야지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또 너무 적게 실려도 안 되고 너무 또 많이 실려도 안 되고 뭐이든지 적당히 게 좋잖아요. 깬다고 깼는데도 어떻게 한다. 이제 안에 겉에서 물르는데 안쪽에 또 저기 덩어리들이 꽤 나오네요. 흘러 내려오는 게. 이게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라 이렇게 어는 거예요. 지금. 네. 수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40대, 50대 분들은 사실상 이 새로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이 이 시작을 하시려면 좀 막연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막연한 게 많죠. 네, 두렵기도 하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아는 데 아니고는 현장 안에 특별한 이렇게 지도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 또 뭐 요즘 같은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작동하게 되면은 뭐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연료가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또 작업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그런 게 복합적인 것이 이렇게 다 상반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배우기가 좀 힘들지요. 특별히 뭐 이해관계가 있다던가 예.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막연하게 어디 가서 현장에서 예. 장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선 사실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당에서 초보자를 무작정 현장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힘들죠. 그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경험상으로는 전에는 내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조수, 예. 도기사, 예. 그러면은 우리는 배울 때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공급을 안 받고 예. 뭐 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을 예. 공급 안 받고 허드렛 일을 많이 했었죠. 요즘 말로 열정페이네. 예. 그리하면 기술을 가르쳐줬죠. 이게 우리 형하면 장비 뭡니까 그리스다 해가지고 예. 그리스 네. 주입도 해야 되고 예. 기름도 넣어야 되고 예. 네. 연료도 채워야 되고 네. 뭐 차 돌아오면 차도 닦아야 되고 네. 뭐 그런 생활을 몇 개월 정도 했었죠 옛날에. 그러다가 짬짬이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쉬는 시간 때나 이렇게. 점심시간 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만 있고 아는 지인만 있으면 네. 장비 뭐 이렇게 가동 배우기가 쉽죠. 왜 안 나갈지.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은